안녕하세요.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송파구 한강극동 아파트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위치부터 해서 인근 단지, 비교 분석까지 총 9가지 분석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입니다. 송파구는 왼쪽으로는 강남구, 위쪽으로는 광진구와 인접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강동구, 아래쪽으로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와 인접해 있는 강남 3구 중 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파구는 송파강, 송파나루, 송파산대놀이 등에서 유래한 명칭으로 원래는 강동구에 속해 있었고요. 송파구로 이제 분구될 당시가 88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올림픽구라는 이름을 붙이자는 의견도 있었고요. 뭐 잠실구로 하자는 의견도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송파구에는 88 올림픽을 개최한 주 경기장이 위치해 있고요. 아쉽게도 현재는 그 경기장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까지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치입니다. 풍납동의 위치입니다. 한강극동 아파트가 있는 풍납동은 왼쪽으로는 이제 한강변이 바로 맞닿아 있고요. 위쪽으로는 이제 강동구, 여기는 안 보이지만 이제 강동구 천호동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강동구 성내동,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잠실과 맞닿아 있는 곳으로서 뭐 강동구와 거의 초인접해 있는 동이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3D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송파구 한강극동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단지 주변을 이렇게 토성이 3면을 감싸고 있습니다. 3면을 감싸고 있고, 토성이 이제 아무래도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이 시야가 팍 트이는 그런 장점은 있고요. 토성으로 이렇게 산책하기에도 좋은 점은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이제 현대 리버빌 1지구, 2로는 2지구 아파트가 보이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올림픽대교가 보이죠. 그리고 잠실철교, 그리고 저기 위쪽에 이제 광진교, 그 밑에 이제 천호대교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강극동 아파트도 보이죠. 한강극동, 광진극동 1, 2차 아파트도 보이고요. 그리고 구이동 현대프라임 아파트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단지 아래쪽 보면은 이게 서울 아산병원이 있어요. 서울 아산병원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성내천이 흘러요. 성내천이 흐르는데 성내천을 경계로 이제 이쪽 건너편, 이제 여기는 안 보이는데 이제 건너편에는 이제 잠실동까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편에 이제 8호선 강동구청역 있다는 것도 보이고, 여기 위쪽 보면 여기 뭐 엄청 높은 빌딩들 이렇게 보이죠? 여기는 이제 그 천호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강극동 이제 바로 위편 쪽에 보면 여기 삼표 풍납공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레미콘 공장이 있는데 이제 그쪽이 이제 25년도 12월에 이제 나가고, 그쪽에 이제 공원과 박물관이 생길 예정이라는 점까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한강극동 아파트 아까처럼 보이고요. 삼면이 토성으로 둘러싸여 있죠. 쌓여 있고, 이제 서울 아산병원, 그리고 여기 풍성초도 보이고, 여기 앞에 토성초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 풍성중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잠실 올림픽공원 아이파크 아파트가 보이고요. 그리고 올림픽대교 왼쪽 편은 여기 이제 광진구 구이동, 여기 현대프라임 아파트이고, 여기 동서울 터미널이 있어요. 동서울 터미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풍납초, 그리고 풍납미성 아파트, 지금 나중에 설명드리게 할 건데 재건축이 이제 조건부 재건축이 확정된 곳이고요. 동아한가람, 신성노바빌, 시티극동 아파트가 보이고, 여기 천호역 아까 보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엔터식스 천호역점, 현대백화점 천호역점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8호선 강동구청역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단지 정문, 공동 현관문의 모습입니다. 참고해서 보시고요.
네, 단지 놀이터의 모습이고요. 분리수거장의 모습, 분리수거장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단지 내부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사진을 일부러 보여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놀이터 옆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공유 도서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책을 놓고 책을 빌릴 수도 있고 여기서 꺼내서 책을 빌릴 수도 있고 책을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공유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까지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단지 내부에 이렇게 스포츠 센터도 있습니다. 스포츠 센터도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단지 내 상가에 이제 찜질방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 지하 주차장이 있고 여기 지상 주차장이 좀 특이한 모습이 보이죠. 이게 이제 필로티 주차장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필로티 주차장이 보통 보면은 실제 용적률을 더 낮게 해주는 요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여기 단점이 뭐냐 이렇게 보시면 지하 주차장의 모습인데 여기 이렇게 이중 주차가 돼 있죠.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이중이나 삼중 주차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2022년도에 엘리베이터도 새로 교체했다는 점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지 주변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한강극동 아파트 왼쪽 토성 건너편 도로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한강극동 위편 변 101동 쪽 출입구편의 모습입니다. 출입구 이렇게 나오는 편의 모습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단지 정문의 모습이죠. 한강극동 써 있고 여기 롯데타워도 보이죠. 단지 정문 쪽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내부 상가도 이렇게 좀 노후됐어요. 좀 노후된 내부 상가인데 내부 상가의 모습도 보이고요. 마지막 사진은 이제 백구동 밑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길이 나 있죠. 이게 아파트 단지거든요. 이게 단지고 이게 토성인데 여기 이렇게 길이 나 있어가지고 이 백구동 쪽으로 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토성길이 이렇게 조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백구동에도 있고 백오동 옆길에도 이런 식으로 샛길이 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토성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주변 상권 및 학원가입니다. 보시면 네, 여기 주변 상권 같은 경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면 여기 보면은 한강극동 있죠? 한강극동의 위쪽 편에 이제 주변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이제 밀집 학원가는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밀집 학원가는 없다고 표시되고 이쪽 보면은 이게 좀 오래된 상권들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거 아까 내부 상가였는데 이렇게 광장 세탁소 써 있다시피 굉장히 오래된 모습이라고 보면 되고 이렇게 좀 군데군데 상권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미로 알아보는 선호하는 동은 어디일까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한강극동 아파트는 주변이 이렇게 토성으로 둘러싸여 있죠. 토성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토성뷰가 모든 동에서 다 보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아래쪽에 이제 풍성초도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토성초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해서 내가 갈 수가 있거든요. 선택해서 갈 수 있고 그리고 풍성초까지 가는 경로가 좋지가 않습니다. 좋지 않아가지고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거는 2021년도에 이제 그 윤영환 의원이라는 의원이 이제 요구를 해가지고 토성하고 풍성초 그리고 뭐 아산병원 육교를 설치한다는 그런 의안이 발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이제 육교가 이렇게 설치될 예정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토성으로 둘러싸여서 그런지 둘러싸인 곳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위쪽 단지들이 이제 외부로의 이동이 편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쪽 단지들이 더 선호하는 동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백오동 쪽 고층 쪽은 이제 한강뷰가 보입니다. 특히 백오동 쪽 고층뷰는 한강뷰가 보인다는 단점이 있고 일부 단지들도 좀 고층 같은 경우는 측면으로도 한강뷰가 보이기는 해요. 특히 이제 백오동이 이제 59 타입이라는 점이 좀 아쉽고 이 북서향이다라는 점이 좀 아쉽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토성이 이제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제 10층이 최고 높이라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에도 이제 한강뷰가 보이는 동이 그래도 좀 선호하는 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벽면도를 한번 보실 텐데요. 24평형, 32평형, 42평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사진이 좀 크다 보니까 이게 더 커 보이는 느낌이 있죠. 착시 효과가 있는데 24평형 같은 경우에는 방 2개, 화장실 하나. 자, 전형적인 좀 예전 구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거실, 주방, 현관이 같이 이렇게 있는 모습. 그리고 32평 2베이. 그리고 방 2개가 이제 건너편 쪽에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도 통풍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42평 방 4개, 화장실 2개, 마통풍 구조로 되어 있는 구조라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내 사진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힘들게 구해봤는데 지금 보시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이거 옛날에 그 모습, 옛날에 추억이 담긴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의 모습이 그대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발코니의 모습, 그리고 여기 주방의 모습, 화장실의 모습. 상당히 좀 오래된 흔적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본 정보입니다. 한강극동 아파트는 풍납동에 위치해 있고요. 1995년식이고요. 895세대가 있고요. 용적률은 226%입니다. 시공사는 극동건설이고요. 최고층은 18층까지 건설이 됐고 계단식과 복도식이 혼재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난방은 개별 난방 방식입니다. 경사로 같은 경우 평지로 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 대수가 0.97대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지하주차장과 세대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인근 초중고등학교를 보시겠습니다. 학구는 아래쪽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풍성초와 토성초를 이제 선택해서 갈 수가 있고요. 중학교는 풍성중, 고등학교는 잠실고를 간다고 볼 수가 있고 아쉽게도 초등학교는 초품 아파트가 아니고요. 지하철도 인근에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밀집 학원가도 없고요. 병원 같은 경우 서울 아산병원이 근접해 있고 공원은 아랫바람공원에서 테니스장 0.8배 조그마한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한강극동 아파트의 단점을 뽑자면 이제 대중교통 접근성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있어서 좀 불편하다. 이 점을 볼 수가 있고 단지가 사실 대부분 복도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복도식의 단점은 뭐냐면 이제 복도하고 계단의 이제 위생상에 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좀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송파구의 특징, 거래지수, 풍납동의 특징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송파구의 면적은 33.87 킬로미터고요. 인구는 65만 3천 128명. 인구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서울시 인구의 7%나 해당이 되고요. 지하철역 같은 경우 송파구 정말 좋은 노선들을 많이 끼고 있습니다. 보시면 2호선, 3호선, 5호선, 8호선, 9호선, 수인분당선 좋은 노선들을 다 끼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근 병원으로는 이제 서울 아산병원, 그리고 국립경찰병원, 가천대, 서울길병원 인근 병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원 개수는 이제 2011개, 그래서 입시 검정 모습 1040개나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백화점 하나, 대형마트 6개, 스타벅스 36개가 입점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파구의 특성으로는 올림픽에 대비한 계획도시답게 주요 도로들의 폭이 널찍널찍하다 볼 수가 있고요. 2호선으로 이제 강남까지 편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7대 업무지구로의 출퇴근도 마곡을 제외하고 1시간 이내로 가능하다. 이따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송파구의 거래지수입니다. 공급 적정 수요 같은 경우 3,265세대고요. 공급량은 1,444세대입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2020년도부터 보시겠습니다. 4,692건, 20년도, 21년도 2,167건까지로 거의 반절 가까이 줄었고요. 2022년도에는 엄청나게 줄었죠. 거의 뭐 3분의 1가량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 거래량은 이제 2023년도에 2,740건까지 회복을 했고요. 올해 10월 말 기준 지금 3,525건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도 2024년도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매매 매물과 전월세 매물 보시면 1년 전에 6,350건에서 6,514건,
매매 매물도 좀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전월세 매물도 마찬가지로 5,324건에서 5,520건으로 소폭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풍납동의 특징은 이제 구축 위주로 아파트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균질성 면에서는 좀 아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변 인근에서 이제 유물풀 출토가 빈번하다 이런 특징까지 있다는 것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 지역 분석에 이제 송파구 풍납동 재건축 재개발 지역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단지는 없는데 풍납동 지역을 제가 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풍납동 지역은 이제 문화재 출토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적지 발굴로 인해서 공사 허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건물 높이도 제한을 받고 있고, 그 규정이 이제 풍납 토성 성벽의 끝에 100m 안쪽에 있는 건축물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양각 규제가 적용되어 문화유산 경계 지점에서 올라다본 각에 27도로 선을 그어서 그 아래로만 건물을 지을 수 있겠다. 좀 어렵죠? 저도 사실 이 부분을 보고 아직까지도 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어쨌든 건물 높이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고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나마 다행인 거는 최근에 이제 풍납 미성 아파트가 1985년식 아파트인데, 이게 이제 문화재 안전진단이라는 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건부 재건축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착공 전에 이제 뭐 매장 유산을 조사한다는 조건을 달아가지고 23층 높이로 재건축을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향후에 한강극동 아파트도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문화재 관련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권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재 1권역은 뭐 이미 국가 소유인 곳, 그리고 뭐 2권역, 3권역은 재개발 자체가 어려운 곳, 뭐 4권역은 문화재가 파괴된 곳이라는 이렇게 송파구청에 이제 공지가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강극동은 이미 이제 4권역에 속해 있는 곳이고, 이게 사실 우일 아파트라는 곳이 재건축을 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시에 이게 강제 수용에 대한 위험성도 없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파괴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나 이제 이런 단점이 또 있습니다. 이제 인근 빌라 단지가 이제 인근에 빌라들이 많잖아요. 이 빌라 단지가 2권역과 3권역에 있어가지고 이게 같이 재건축을 추진한 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런 점까지 보인다는 점까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분석입니다. 네, 32평형 매매 전세 최고가 보시면 매매 최고가는 14억 2천, 전세 최고가는 8억 3천이고요. 갭은 5억 9천 차이가 나고요. 32평형 세대수는 895세대 중 328세대고요. 매매 전세 건수 한번 보시면 전체 평형 기준 2024년도 6월 말 기준으로 보시면 22년도 5건, 23년도 13건, 24년도 18건에서 24년도에 확실히 거래건이 증가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전세 건수는 22년도 98건, 23년도 88건, 24년도 50건으로 해서 전세는 뭐 예년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근 거래가 32평형 기준 보시면 6월에 지금 한 건이 있었고요. 9월에 두 건이 있었습니다. 거래가 그렇게 많진 않은 모습이고요. 6월에 이제 10억 5천, 9월에 10억 8천이 이렇게 거래가 있었고요. 흐름을 한번 쭉 보시면 23년도 초까지만 해도 이렇게 최저가를 찍었죠. 8억 8천 최저가를 찍었다가 서서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그 상승하는 흐름이 잠깐 멈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6월에 이제 10억 5천 한번 했고 10억 8천 한번 찍고 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최저점 8억 8천에 비하면 약 2억 조금 안 되게 금액이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KB시세 호가 보시면 32평형 11억이고요. KB시세는 11억이고 최고가는 12억 8천, 최저가는 11억 8천입니다. 근데 확실히 아직 전고점과는 아직 먼 모습이고요. 그리고 매물 개수는 지금 10개 정도 매물 개수가 올라와 있다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통환경 보시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곡을 빼고 단시간 이내로 출퇴근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강남까지 접근성 괜찮습니다. 33분. 대중교통 33분. 그리고 이제 자차 25분. 그리고 시청까지 50분. 자차는 28분. 그렇게 걸리고요. 그리고 구디역 가디역 마찬가지로 이제 구디역 55분, 38분. 가디역 1시간 10분. 대중교통으로는 1시간이 넘네요. 근데 이제 자차로는 47분 소요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여의도 51분, 28분. 네, 자차로도 괜찮죠? 교통 괜찮고 마곡역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시간 21분이나 걸립니다. 그래서 마곡역이 상당히 좀 그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자차 이동은 41분이 걸린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DMC역 1시간 10분. DMC역도 좀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자차 31분. 그리고 판교 같은 경우 55분이 걸리고요. 자차는 33분이 걸린다는 것까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DMC역도 생각보다 좀 걸리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좀 걸리는 거지 자차로는 그렇게 멀지 않은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인근 KTX 보시면 수서역이 가깝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은 40분이 걸리고 이제 자차는 22분이 소요된다는 것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근 단지 비교 분석입니다.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쭉 한번 연식이랑 이런 거 보시면 확실히 여기 잠실공원, 잠실올림픽공원 아이파크가 가장 신축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 대장아파트, 명실상부한 대장아파트다. 평당가도 가장 높죠. 범접할 수 없는 정도의 평당가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풍라변대가 좀 구축이기는 해요. 구축이긴 하지만 여기가 이제 초역세권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초역세권 아파트로서 평당가도 그래도 어느 정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티극동, 동아한가람, 현대리버빌 1지구 모두 평당가가 비슷합니다. 모두 비슷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아쉬운 거는 이제 우리 오늘 분석하는 한강극동 아파트가 평당가가 가장 낮다. 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드디어 결론을 도출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투자하거나 갈아타기를 하거나 최초로 내 집 마련을 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될 세 가지랑 황금성, 수익성,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사전에 검토하시고 투자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500세대 이상의 서울 아파트 564개소의 입지 점수 평균을 도출해 봤는데 83점이 나왔습니다. 과연 송파구 한강극동 아파트 입지 점수는 몇 점이 나왔을까요? 네, 64점을 주겠습니다. 송파구는 서울의 여러 구들 중에서 명실상부한 최상급지에 해당되는 구입니다. 그 중에서 풍납동은 문화재 이슈 등으로 인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힘든 점, 그런 이유로 이제 송파구 내에서 급지가 좀 낮고 아파트 매매가도 힘을 실지 못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초품화도 아닌 점, 그리고 이제 교통도 불편한 점 등이 좀 단점으로 작용함에 따라서 점수가 많이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이전에 우일 아파트가 재건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강극동이 추진되었던 것처럼 이제 한강극동이 재건축이 다시 한번 추진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규제들이 완화가 되고 법령이 개정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고 이제 인근의 이제 구축 아파트들의 재건축이 같이 동반해서 추진만 된다면 다시 한번 이 한강변의 가치를 입증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강극동 분석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그때까지 안녕. 지금까지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이었습니다.